빨리 들어가야 돼. 자, 인테리어를 인테리어든 시공이든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종합공사에 들어가는 거야. 그지? 네. 종합공사 들어가는데 이제 관리자는 소장이라기도 하고 하잖아. 네. 여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우리가 시공자, 기공 네. 이 사람들한테 기술자한테 오다를 주는 거야. 네. 그러면 일단 오다 주기 전에 소비자가 와가지고 의뢰를 하겠지. 그렇죠. 의뢰를 하는데 이 소비자들은 대부분 이제 뭐 집을 수리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매장, 뭐 의료공간, 막 이런 상공간을 이렇게 의뢰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 의뢰를 받는다는 거는 내가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치? 내가 두루두루 경험을 해봐야지 아는 건데 내가 주택공사밖에 안 해봤어. 아니면 아파트 공사밖에 안 해봤어. 아니면 상공간밖에 안 해봤어. 그러면 여기에서 본인들이 자신 있는 일이 있고 자신이 없는 일이 있잖아. 그러면 진짜 전문가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한 사람은 진짜 전문가지. 그리고 한 번씩 경험한 게 있고 10번, 뭐 100번 이상 경험한 사람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어때? 많으시겠죠. 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너가 경험이 없어. 너는 아파트 몇 번밖에 공사를 안 해봤어. 근데 이분은 주택공사를 해달래. 그러면은 일단 내 자신이 없어. 왜?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 게 내가 경험을 해본 거랑 안 해본 거랑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정말 자신이 없으면 못한다고 얘기해야 돼. 바쁘다고 거짓말 하든지 못한다고 해야 되는데 돈 욕심이 나서 안 해본 거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아파트 공사를 했어도 그 동네 아파트 거기를 많이 공사를 했다면 누구보다도 그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많이 알 수 있지만 내가 아파트 공사를 많이 해도 내가 안 해본 동네에 가서 공사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몰라. 그지? 자, 그러면 내가 공사해보지 못했던 동네에 아파트에 가서 공사를 한다. 그럼 우선 뭘 검색을 해야 되냐면 그 관리소를 봐. 관리소는 항상 먼저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관리소 내규가 잘 나와. 여기서 이제 뭐 관리소에서 우리 아파트는 오래됐기 때문에 뭐 분전반을 교체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난방 배관을 고쳐야 된다. 뭐 우수관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수리해야 된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고 조명, 전기 라인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거를 잘 참조를 해서 소비자한테 견적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 계약을 하고 관리소 가서 하는 것보단 관리소를 한 번씩 둘러보면서 거기다 정보를 입수를 하는 게 낫지. 입수가 맞냐? 입수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꼭 해야지만이 관리소 가서 신고하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 이 소리야. 내가 이 지역 A 지역에서 일을 한다 치면은 그 근처에 있는 관리소는 돌면서 관리소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는 게 좋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자료를 가져야 된다. 왜냐면 뭐 예치금이 있을 수가 있어. 공사 예치금.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봐요. 공사 예치금은 아파트마다 다른데 뭐 몇만 원에서 뭐 몇백만 원까지도 있어. 나는 300만 원까지 내본 적이 있어. 근데 이 관리소 예치금은 공사가 끝나고 나서 얘네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언제 주냐? 얘네들이 은행 업무를 보는 날 입출금 할 때 그때 이제 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공사 끝났어요 돈 주세요 한다고 해서 얘네들 주는 게 아니라는 소리지. 그리고 예치금이라는 거는 대부분 소비자가 주는 거야. 소비자가 받으면 돼. 그러면 계좌번호를 주고 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공사라면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는 거야. 그치? 엘리베이터 사용료도 이것도 동네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뭐 어떤 데는 뭐 하루에 10,000원씩 받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뭐 기본 20만원, 뭐 10만원, 5만원. 난 3만원짜리 최저도 내봤어. 3만원인 경우가 있고 또 여기에 뭐 부분공사, 그러니까 뭐 도배 정판 한다거나 아니면 욕실공사 아니면 종합공사는 이제 돈이 당연히 커지겠지.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현금으로 그냥 얼마 뭐 카드로 얼마 현금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10%씩 부가세까지 다 포함해서 낸다. 그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양 엘리베이터는 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보양제가 있는 게가 있고 아니면 여기 업체가 와서 보양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아파트에 보양제를 따로 주는 경우는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새로 교체를 한 곳.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프로패드라고 그래. 프로패드는 이렇게 백에 이렇게 딱 들어있어서 대부분 본인들이 갖고 와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지. 아니면 이제 요즘 많이 쓰는 플라베니아도 이 핸드레일 밑으로 이제 보통 대부분 많이 하는데 그 보양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입구가 문이 열리면은 들어갈 때 전면하고 이 꺾인 D자 면은 보양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왜? 목자재를 날리거나 기타 기다란 이제 제품들을 물고 자재들 날 때는
전면에만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측면까지도 이렇게 손상해 갈 수 있잖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디귿자는 기본이고, 그지? 그렇게 해서 보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핸드레일은 뭘로 보양하냐면 핸드레일 보양하는 게 많어. 그래서 파이프 보온 제어 같은 것도 해도 되고, 아니면 또 따로 그거에 대한 제품이 나와. 그래서 보양하는 업체들이 따로 또 있어. 그래서 뭐 한 8만 원에서 한 12만 원, 그 정도 보양비를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되면은 직접 보양제를 사서 보양하는 게 있고, 시간이 안 되거나 좀 거리가 있다 그러면 그런 업체를 하나 알고 있어서 그 업체에다 맡기는 게 훨씬 이득이다. 그리고 동의서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돼. 이게 왜 동의서를 받는 게 좋냐면, 동의서는 업체가 받는 경우도 있고 소비자가 받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동의서도 다 비용에 청구가 돼야 된다. 왜냐면 이것도 시간이고, 또 하나는 또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어. 왜? 사람들이 동의서를 받아온다고 해서 다 오냐오냐 동의서를 동의를 해주냐? 아니거든. 그 중에 좀 유별난 사람들은 좀 그거 갖고 시비를 많이 걸고, 사람 또 가지고 놀고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겨울에는 춥잖아. 내가 동의서를 한 이틀을 받아다닌 적이 있는데, 정말 춥더라.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 근데 돈이라는 게 생기면은 그래도 참고 할 수 있는데, 돈이 견적 걸린 것도 아닌데 동의서를 내가 이걸 받으러 다니는 게 또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동의서는 소비자가 받아도 되고, 업체가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 동의서를 받아주는 또 업체가 또 있어. 그래서 세 군데야.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상황에 맞춰서 소비자한테 이런 부분을 금액을 청구하는 게 낫다. 그러면 소비자는 오히려 금액이 들어가니까 내가 하는 게 낫겠구나. 근데 오히려 소비자가 더 날 수가 있어. 왜? 직접 입주를 하니까. 그거보다는 네. 사람들은 거기에 이사 들어올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 공사하는 사람한테 관심을 갖진 않아. 그렇죠. 오히려 입주민이 동의서를 받아 다니면 사람들은 더 친해질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고, 또 이런 걸 또 물어봐.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런 것도 있죠. 네, 맞아요. 관심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업체는 대부분 여자분보다는 남자분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문을 잘 안 열어준다고. 그지?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 네. 그래서 그걸 동의서 받는 경우 업체는 여자분들이 보통 가.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어. 그리고 자, 이제 동의서도 받았고 뭐 관리서의 얘기도 다 들었어. 그러면 이제 일정을 우리가 짜놨으니까 그 일정대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뭐든지 보면은 공사를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 거 철거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 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철거가 중요하냐면,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철거에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된다. 철거가 제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하게 되면 뭐가 있냐? 밑작업. 네. 밑작업이야. 단돌이라고 하기도 하지. 네. 근데 왜 중요하냐? 이거는 결국에 마감이랑 연결이 돼 있다. 밑작업은. 밑작업을 제대로 해놔야지만이 마감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지? 철거만 해놓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소리야. 그지? 네. 여기서 예를 들면 뭐 목공 철거, 뭐 타일 철거, 뭐 바닥 철거, 뭐 벽지 철거 이걸 하잖아. 네. 근데 목공을 따지면은 몰딩이나 뭐 걸레바지, 문선, 문틀 뭐 이거 다 철거하지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밑작업이야.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철거만 해놓고 안 해놓으면 결국엔 일하는 분들이 이걸 또 다시 손을 봐야 되는 시간이 또 들어가.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인건비랑도 영향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철거를 하면서 또 뭘 봐야 되냐? 누수 문제나 기존 마감 상태, 뭐 예를 들면 속거부도가 깨져 있는지, 뭐 천정에서, 뭐 벽에서, 뭐 바닥에서 결로나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야 돼.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걸 작업 중에 손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장판을 안 가둬놔가지고 장판 바닥에 깨졌는지 균열이 갔는지 누수가 되고 있는지 모르고 벽지를 안 뜯다 보니까 실크 벽지, 그러니까 비닐 벽지 같은 경우는 그 벽지 속에 곰팡이가 슬어 있어도 티가 잘 안 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언제 발견하냐? 마감 칠 때 발견해. 도배하러 올 때 벽 깨졌어, 피스가 풀렸어, 누수가 되고 있어, 뭐가 되고 있어, 이걸 그때서야 하는 거야. 늦었어. 장판 마루깔로 왔어. 장판 걷었더니 어때? 바닥이 다 깨져 있고 바닥 상태가 안 좋아. 이걸 언제 보강해서 언제 작업을 해? 결국에 하자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는 거야. 그래서 체크를 하는 건 어떠냐? 철거를 다 하고 나서 도배사가 와서 벽지가 뜯기 전에 기본적으로 한 80%는 벽지를 다 뜯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장판은 걸레바지를 어차피 돌려야 되기 때문에 테두리는 날리지만 한 번씩 걷어보고 상태를 체크해서 나중에 작업할 때 보강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장판을 아예 걷어버리면은 작업할 때 오염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문제가 더 크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아예 안 걷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설비 쪽. 설비 라인들이 뭐냐? 우리 주방 배수구가 이제 보면 주방에서 어때? 음식물 하다 보면 기름때로 가득 차있지. 네. 근데 이게 기존에 좀 기름때가 차있는지 안 차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이걸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벌써 이미 잘못된 거다. 그래서 주방 배수구 쪽은 싱크대를 철거하면은 네.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손을 보기가 쉬워.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작업 가르쳐 준 게 하나 있지. 네.
그걸로 해서도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도를 연결해서 따뜻한 물을 모압을 써서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야. 이거를 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어. 근데 대부분 잘 모르는 거겠지만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막힐 확률이 있다. 가구를 설치하고 나서 역류하는 오버하는 그런 현상들이 10집에 한 집이나 두 집 정도는 생긴다라고 보면 돼. 근데 이거를 당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걸 달았는데 여기서 벌써 그런 냄새나는 오물들이 다 묻고 젖으면 좋지는 않잖아.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 철거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 이런 작업들을 다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공사를 들어가면 실측을 해야 되는데 이 실측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실측이 왜 중요하냐? 이제 건물이라는 게 옛날일수록 반듯하게 지어진 건물은 하나도 없어. 다 틀어져 있어. 그리고 상태도 안 좋아. 근데 이거를 제대로 체크를 안 하면 제대로 된 공사가 나올 수가 없다. 벽타일, 욕실로 따지면 벽타일이 다 들떠있고 바닥 상태가 안 좋고 누수가 되고 있는데 이걸 덧방을 견적 걸러서 공사를 한다?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공사의 10집 중에서 진짜 한 6집은 다 누수가 될 수밖에 없는, 누수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헛공사하는 공사가 대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업체들이 이런 설비나 이런 쪽에서는 잘 모른다. 잘 모르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고, 진단을 잘못 내리니까, 오진을 내리니까 일하러 온 사람조차도 이거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벽이 다 들떠있고 바닥이 젖어있는데 본인이 일하러 와가지고 벽 다 떴는데 이거 철거하고 해야 되는데요? 그럼 본인은 그날 일 못하잖아. 그쵸. 그리고 일정이라는 게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날 안 하면 안 되잖아. 결국에는 잘못된 공사가 바로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이거 제대로 진단하고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설비를 하고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지 될 수 있는 거야.